안녕하세요, 개코대망입니다. 내일은 할로윈인데요. 요즘 또 이태원에 젊은이들이 할로윈 파티를 해서 모인다고 해서 대량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 우리 모두 코로나를 조심해서 좀 어떤 문화생활이든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포스팅이냐. 자, 오늘은 우리 아이들 계절별 혓바닥이 짧아서 좀 발음이 셉니다. 계절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왜 계절별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냐. 지금은 이제 슬슬 찬바람이 하늘하늘 둣밤을 스치면 따스했던 그게 그 계절이 오고 있어요. 겨울이 오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덥고 건조한 4개의 고향에서는 날씨가 일정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 계절마다의 특징이 뚜렷하죠. 자,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 이 렉사에서 열 공급을 받아서 아이들의 생활 환경의 기본 바탕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에 부수적으로 이 계절별로 바뀌는 환경은 우리 브리더가 조절해줘야 되는 몫입니다. 먼저 렉사의 온도 관리는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렉사의 열 공급을 변동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근데 습도는 어떻게 관리하냐? 우리 렉에게 가장 최적의 습도는 40에서 60%입니다. 근데 지금 대망의 사육방은 자, 습도가 어떻게 되냐? 좀 볼까요? 자, 보시죠. 55% 정도 나와요. 이거 지금 방금 측정을 위해서 바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넥산의 터분의 저 습도가 55%니까 40에서 60%가 가장 적당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뭐 조금 높을 수도 있는데 뭐 저희가 기준치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40%한 중반대가 나오거든요. 제가 습도를 왜 얘기했냐, 습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는 지금 겨울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겨울철에 집안 습도는 얼마 정도 될까요? 집집마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근데 먼저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성과 난방등의 영향으로 30% 전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습기를 열심히 트는지는 모르겠지만 겨울에는 뭐 난방이니 난방 기부의 이렇게 활용으로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죠. 겨울에 되면 이걸 생각해보세요. 겨울만 되면 유독 눈이 뻑뻑해지고 아구 건조가 심해지는 이유가 습도와 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습도가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습도가 낮으면 아이들의 탈피에 영향을 줍니다. 탈피 부전이 오는 거죠. 자, 몸통 부분은 어느 정도 개체 스스로 지가 이제 물어뜯어 케어 가능하지만 눈꺼풀 주변 발가락 등과 같이 민감한 곳에 탈피 껍질이 제때 제거되지 않으면 눈의 경우 탈피 껍질이 쌓여서 안구 질환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발가락은 단단해진 탈피 껍질이 이렇게 꽉 조여오기 때문에 몸은 커지는데 탈피 껍질이 이렇게 조여오기 때문에 썩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짝발이 되는 거죠. 짝발. 자, 이외에도 최악의 경우는 거식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여름에는 이제 우린 여름이 끝났어요. 근데 여름에는 고온 다습, 즉 덥고 엄청 습해요. 렉사는 여름철에는 한동안 가정을 안 해줬습니다. 여름철에 우리가 무슨 시즌이 오는 것도 아니고 여름철 실내 온도가 보통 25도 많게는 30도까지 가기 때문에 여름엔 큰 문제가 렉사를 꺼놓으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자, 덥고 습하면 겨울 반대로 탈피에는 문제가 없겠죠. 오히려 덥고 습하니까 탈피는 잘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세균, 바이러스, 증식. 우리 여름 되면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잖아요. 맞습니다. 세균, 바이러스, 증식이 왕성해집니다. 또한 습도 유지를 해서 바닥에 물을 많이 뿌리죠. 그러면 이 바닥재,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바닥재에 물을 많이 뿌리면 이게 아무리 신문지가 콩기름으로 인쇄를 했다고 해도 이 물이 증발하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같이 증발해서 내 개의 호흡기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름철에 바닥재, 수분을 많이 뿌리다 보면 바닥재에 신문을 쓰든 키친타올을 쓰든 바닥재 배변하고 막 더스팅 가루가 범벅이 돼서 아주 그냥 세균, 병균 아주 파티 그냥 난리 납니다. 자, 이제 겨울철, 우리 지금 겨울이 다가왔으니까 겨울철 관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자, 겨울철에는 일단은 가능하시면 사육방 내 가습기를 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다크만다린 컬러가 아주 예술입니다. 에레가드노의 다크만다린. 자, 괜히 얘기하던 중에 쓸데없는 얘기 했나요? 일단 겨울에는 사육방 내 가습기를 가능한 시간마다 일정하게 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가습기를 규칙적으로 돌려주시는 건 좋습니다. 근데
가습기를 나는 집에 맨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습기를 맨날 못 돌린다. 일정 시간 돌릴 수 없어요. 그럴 경우 터분의 분무량을 늘려줍니다. 자, 가습기를 돌리지 못한다면 최소 겨울엔 하루에 한 번 정도 터부에 분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누구냐? 지금 저 우리 랜님 임팩트인데 어느 정도 했냐?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저 대망은 참고로 이렇게 합니다. 자, 한 면에 있죠? 두 면에 충분히 뿌려줍니다. 겨울철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방 안의 습도가 괜찮다면 이틀에 한 번씩 해줘도 상관없고요. 참고로 대망 사육방은 습도가 아까 보였다시피 유지가 굉장히 잘 됩니다. 여기는 저희는 사육방에서 가습기를 지금 계절의 영향도 있지만 아직 겨울이 아니고 초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지만 겨울에는 가습기를 운영을 해서 저희는 아까 보여드린 걸 이틀에 한 번 이렇게 충분히 분사를 해줍니다. 자, 양쪽 면에 두 면에 충분한 양이 되게끔 분사를 해줍니다. 양쪽 면. 근데 집안이 그 습도계가 얼마 비싸지 않으니까 한번 사보세요. 습도계가 켰을 때 겨울철에 난방으로 인해서 30% 예가 난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충분히 터부에 분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사를 많이 해주면 겨울철에 좀 불안해요. 저는 우리 레게가 이렇게 물을 많이 먹으면 좀 찝찝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겨울철에 항상 자원조가 세팅한 설정된 온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뿌려준다고 해도 금방 말라요. 몇 시간 안에 마릅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 친구는 건조한 환경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분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저 유의할 점은 저희 보시면 우리 레게들 똑똑해서 배변을 한쪽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배변을 한쪽에 집중해서 싸잖아요. 그러니까 배변이 없는 곳 위주로 충분히 분사해 주는 게 주의할 점입니다. 겨울철에 우리 친구들 습도 온도에 의해서 또 일부 개체들 입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는 이 먹이의 선택도 중요한데 기존에 이 먹이 반응이 좀 좋았던 친구가 갑자기 없어졌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먹이를 기존에 미럼으로 먹였다면 귀뚜라미를 바꿔주고 또 귀뚜라미를 먹였던 친구들은 미럼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면서 이 친구들의 먹이 반응을 좀 올려주는 것도 좋아요. 레게에게 가장 대표적인 먹이 곤충에도 반응이 없다 그럴 때는 푸디바이트라든가 인섹트 바이트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대만과 우리 버섯돌이는 진짜 겨울철에 애들 입맛이 없어졌다 그러면 진짜 부패로 차려줍니다. 부패로. 기본 미럼, 귀뚜라미, 푸디바이트까지 하면 부패로 차려주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름철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름철은 일단은 습하고 더우니까 자, 이 친구일까요?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뻐하는 굉장히 진하게 나오나요? 이 친구의 발색이 제대로 잡히나요? 여름철엔 일단 저희 바닥재는 지금 겨울철이라 저희가 한 3, 4일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는데 저희가 여름철에는 보통 이틀에 한 번씩 바닥재를 갈아줘요. 네, 겨울에는 일주일에 2, 3회 3, 4일에 한 번씩 갈아주는데 여름철에는 이틀에 한 번씩 무조건 청소를 해줍니다. 왜? 여름은 세균 증식 아까 말했지만 여름엔 세균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좋습니다. 그리고 토분의 분무량은 겨울철과 반대로 아까 겨울철에 이쪽 두 면 뿌렸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가로면에만 충분하게 딱 아까 겨울철은 어떻게 했나요? 가로면 세로면 충분하게 적셔줬는데 지금 여름철에는 가로면에만 이렇게 이 정도 딱 이틀에 한 번 공급을 해줍니다. 즉 여름철에는 그냥 먹을 물만 공급해 준다는 느낌으로 터보 한 면에 아까 겨울철에는 굉장히 충분히 양쪽 면을 분산해 줬는데 여름철에는 정말 먹을 물만 공급해 준다는 생각으로 한 면에만 딱 분산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 저희는 겨울철에는 칼슘 통에 이렇게 남아있는 칼슘과 기타 칼슘 영양제 같은 것들을 며칠 이렇게 써요. 다시 재활용을 하는데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날 사용한 양만 종이컵이라든가 이런데 이런 종지에다 그날 사용하는 양만을 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무조건 그날 딱 사용할 양만 딱 배합을 해서 쓰고 남은 게 있으면 바로 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겨울철 같이 저 여름철도 그걸 자꾸 재사용하면 그 자체에 남아있는 이제 그 칼슘들이 눅눅해지고 그래서 왠지 그 세균 증식에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여름철에는 딱 그날 사용한 양만 딱 배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름철에 사육장 온도가 보통 25도에서 25도에서 에어컨을 가동하려면 3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렉사는 꺼놓으셔도 됩니다. 굳이 가동 안 하셔도 돼요. 여름철에 가동 안 해도 렉사 제가 전에 저희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렉사의 이 자원주의 수명이 3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름 3개월만 안 틀어도 렉사의 수명이 30%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름철에 굳이 안 켜놓으셔도 되고요. 허나 반대로 사육방 내에서 에어컨을 가동한다. 그럼 당연히 켜주셔야 되겠죠. 애들은 추위에 약하니까요. 이 브리더마다 또 하나 특징은 이 여름 겨울에 상관없이 좀 자기만의 키우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조하게 키워야 된다, 어떤 분들은 습하게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희 대망은 지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여름엔 이렇게, 겨울은 이렇게 좀 이렇게 법칙을 정해놓고 키우는 편이에요. 그렇게 어느 정도 좀 규격화를 시켜줘야 아이들 키우는데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이 키워보세요. 저희 개커 대망 4년 전에 처음 키울 때 참 이것저것 애매했어요. 겨드랑이에 뭐 이렇게 물집 같은 게 생겼을 때 그게 칼슘량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혼자 막 걱정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더 각자마다 그 한 마리 키우든 10마리 키우든 상관없어요. 키워보시면서 각자의 스타일에 맞게, 그 다음에 스타일에 맞게 각자의 노하우를 찾는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저 계절별, 특히 이제 겨울철에 다가오면서 한번 해봤어요. 계절별, 이제 여름과 겨울. 그럼 봄과 가을은 어떻게 하냐? 봄과 가을은 여름과 겨울의 중간 사이로 가려면 되겠죠? 자, 지금까지 계절별 사육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 대망이 하는 방법이 모두 정답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축약을 하시면서 사육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할게요. 지금까지 개코 대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